봅시다.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82페이지. 82예요? 응. 아, 여기야, 이렇게.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매번 얘기했겠지만 여긴 이게 방정식을 뭐를 통해서 풀라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그래프. 2차 함수를 통해서 뭐를 풀겠다? 방정식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방정식을 봤어. 2차 방정식 본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봤는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겠죠? 그죠? 얘를 그래프로 바꿔서 보면 여기다가 y 붙여주고 여기다 y 붙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는 거죠? 제로.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이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일단 봐봐. 이런 함수가 있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무조건? 교점 구하라고 하면? 뭐 한다 그랬어. 교점은 뭐냐면 봐봐. 이런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이렇게 있었어. 이게 다 뭐를 찍은 거냐면 해를 찍은 거야. 다 해를 찍은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은 뭐 찾는 거지? 해 중에서 어떤 해를 찾는 거죠? 그쵸? 그래, 공통된 해를 찾는 거야. 그 공통된 해가 뭐야? 교점이라고. 여기서도 해가 되면서 여기서도 해가 되는 게 바로 교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웠던 이유, 맨날 여러분들이 뭐 지겹게 맨날 연립방정식 뭐 중1 때부터 배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에서 교점 찾으려고 배운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배운 게 누가 찾으려고 했다고 결론적으로? 교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교점 놀이야.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맨날 교점 찾아요. 여러분들이 뭐 고1, 고2, 고3 돼도 함수만 바뀔 뿐이지 맨날 교점이 나와요. 그 교점 어떻게 찾아요? 연립방정식 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비밀. 놀라운 비밀이지. 고1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구하잖아? 그럼 다 뭐로 가냐면 2차 방정식으로 가. 왜냐면 고1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들은 연립방정식을 하면 뭐를 가는 것만 다 모아놨냐면 2차 방정식을 가는 걸 모아놨어. 뭐를 모아놨다고?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가는 거야. 봐봐. 여기서도 결론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낌을 딱 보자. 그럼 결론은 뭐냐?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그 뭐의 개수랑 같겠어?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겠지. 근데 봐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실근일까 허근일까라고 본다면 봐봐. 우리가 이 x축과 y축이 다 무슨 축이라고 했지 내가? 다 무슨 축이야? 실수축이야. 허수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는 허수의 영역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무슨 근이 되겠어? 결론적으로. 당연히 실근인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프 자체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졌는데 다 실수예요.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죠? 오케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실근이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의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무슨 근이 되는 거냐면 100%다 실근이 되는 거야. 허근은 몰라 우리는. 왜냐면 허근은 그래프 그리지 않아. 허수축은 안 다뤄. 대학교 가면 허수축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자,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허수축을 다루지 않아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 놀이라는 거는 다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봐봐.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근데 이제 슬픈 얘기지만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오겠지만 방정식을 풀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방정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풀기가. 그래서 대부분 다 근데 방정식은 못 푸는데 뭐는 할 수 있냐면 그림은 그릴 수 있어. 뭘 할 수 있다고? 그림은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 방정식을 다 뭐를 통해서 해를 찾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해를 찾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실제 시작되는 거야. 이제 뭐에 시작되냐? 그래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지. 이번 단어부터 정확히 선포를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도 다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이제 그래프가 아니면 더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봤는데 이제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냐 이제 그걸 이해하자는 거지. 왜냐면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지금 잘 이해됐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이거의 연립방정식을 통하면 자, 잘 봐. 연립방정식 한다고 좀 빼겠죠. y가 통과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방정식이 나오죠? 빼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했다는 거는 뭐를 구했다는 건 똑같냐면 해를 구했다는 얘기야. 공통된 해를 구한 거 그게 뭐다? 교점이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해라는 건 공통된 근을 구한 거고 그 중에서도 실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그 중에서 교점,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이런 게 나오지. 이걸 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얘를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그래프를 줬을 때 교점을 통해서 또 이 방정식을 풀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교점에 무슨 좌표가 이해가 되겠어? 무슨 좌표가? X좌표냐 Y좌표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딱 두 개야. 우리 좌표를 배우는 게 몇 개라고? 우리 지금 3D가 아니야. 2D야. 2D 2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표는 X좌표 아니면 Y좌표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둘 중에 50%야. 50%도 못 맞으면 오지선다를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그치 은희야? 그죠? 그러면 자, 이 교점에서 어떤 좌표가 2차 방정식에 해가 되겠냐? 우리 은 어떤 좌표야? X좌표일까 Y좌표일까? 그것이 문제로다. 응? 여기 잘 봐봐. 어떤 문자가 있는지 잘 보면 보여요. 응? 당연하죠.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거야.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됩니다. 결론은 그래프 놀이야. 그래프에서 그럼 어디에 보냐 봐봐. 얘랑 교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얘는 2차 함수죠. 얘는 뭐죠? y는 제로가 뭐를 의미하죠? y는 제로. 원점 아닌데 y좌표 0인 거 다 이거라는 거야. y좌표 0인 거 다 연결하는 거야. y좌표 0인 거 y는 제로. x축이 바로 y는 제로야. y가 제로가 의미하는 게 뭐다? y좌표가 0인 놈들을 다 연결하는 거야. 그게 y는 제로예요? 너무 쉽죠? 그럼 x는 제로는 뭘까요? x좌표가 다 0인 거를 연결하는 거. 그게 y축이에요. x좌표가 0인 거. 너무 쉽잖아.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y가 0이다. y좌표 다 0인 거 연결하는 거야. 찍찍이야. 자 그러면 결론은 봐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면 실근이 되겠죠?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로 봤을 때 이 2차 함수랑 어느 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라 했어 이게? 아까 전에 x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그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을 거라는 거지.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두 개인 거야. 교점이 한 개야. 그럼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교점이 없어. 그럼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교점 개수랑 이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니까 이 교점의 개수는 뭐로 연결되냐면 이 실근을 판단하는 게 2차 방정식이 뭐였죠?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2차 방정식이 뭐였죠? 판별식이었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판별식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디 나와 있냐? 표로 82페이지에 보면 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점 개수가 판별식과 연관이 된다. 그 표로 정리한 게 저놈이죠. 교점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같다.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총 몇 개가 있냐? 자, 봐봐. x축을 기준 삼을게. x축이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이게 6가지 무조건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건 용납하지 않겠어요? 너무 미친듯이 뜨기 때문에. 이때 x축과에 만날 때 최고차항이 양수야. 2차 함수가. 그럼 다 아래로 볼록이죠? 아닌가요? 몰라요?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a가 0보다 커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그럼 얘는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지? 교점이 두 개, 실 몇 개 되냐 하유라?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실근이 몇 개인 거야? 두 개.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건 판별식 0보다 크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교점이 두 개니까. 그리고 이 x좌표가 뭐가 된다겠지? 실근이 된다겠지. 우리가 2차 분리에서 근을 뭐라고 나왔죠? 일반적으로? 뭐 어떤 문자로 나왔죠? 다 잊었어요? 성경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시작과 끝이요라고 해서 알파와 베타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야. 왜 갑자기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나오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뭐로 풀 거니까? 함수로 풀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그림 아래로 부르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때 중근을 알파하고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 만나. 안 만나. 이렇게 안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실근이 없는 거죠. 그럼 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다. 이게 지금 거기 표에 다 그려져 있는 거야. 이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얘는 당연한 건 거야. 이거는요 언제까지 나오냐면 이렇게 구별하는 거 수능 볼 때까지 나와요.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공통수학 1은 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쓰는 그냥 구구단 같은 거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할 게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할 때. 앞으로 어려운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게 받쳐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몰라. 그럼 이제 스포자가 곧바로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스포자가 되기가 쉽냐?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고1 때 좀 놀다가 고1 때 좀 시작해볼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꼭 있는데 자기가 천재인 줄 아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다 연결이 고1이 다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야. 고1에서 몰라도 되는 부분이 있냐? 없죠. 모든 개념은 다 알아야 돼요. 뭐 심화까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기본 개념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고1 때 뭐 미치면서 노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같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2학기 때부터 애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나 혼자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앞에 또 모르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선택이 들어가 오겠지. 앞에 것도 하면서 뒤에 것도 해야 돼. 그럼 할 게 몇 배로 늘어나죠? 2배로. 1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2를 해야 돼. 그때 애들의 대부분의 선택은 뭐가 된다? 1도 안 했던 애가 2를 해야 되는 선택이 됐을 때 애들이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한다? 포기한다는 거죠.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야. 하는 애들도 있어. 가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애들 어떻게 한다고? 포기한다. 앞에 벽이 딱 오는 순간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사람의 이제 특성이 드러나는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뭐 선생님도 엄청나게 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무조건 벽이 와요. 뭔가 안 되는 게 온다고요? 이때 사람은 딱 두 가지 반응인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겠고 보자마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창시절 때 거의 다 포기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장담할게요. 커서도 다 포기해요. 절대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이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갔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른들 중에서도 왜 어른들은 저 모양이니까 이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뭐 나이 먹으면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요. 그냥 나이 먹은 거야. 뭐 우리가 고이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새롭게 돼가지고 뭐 바뀐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잘 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고민하는 거야.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뭔가 바뀌려고 애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공하는 거고. 걔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노래에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바뀌는 게 없는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럼 그 친구들은 나중에 성공하면 높을까 적을까? 응? 안 바뀌면 적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이제 사귈 때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바뀌려고 하는 친구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되는 거야. 진짜죠.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아쉽지만 죽는 거죠. 이러다 죽어요. 진짜예요. 선생님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죽는 거 그냥 세상을 한탄하면서 왜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냐. 한탄하면서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꾸길 바래요. 대부분이 이제 어른이 돼가면 이제 슬픈 건 뭐냐면 미성년자 때는 잘 안 바꿔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바꿔. 고1이 됐지만 고2가 돼요.
고2가 됐지만 고3이 돼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거는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갖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가 이제 슬퍼지는 거죠. 이제 그때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요. 그때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 바꾸긴 해요. 언제 바꾸는지 알아요? 그죠? 생존이 달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만 딱 먹고 살 정도만 바뀌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바꾸길 바라며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래요. 경험하고 바꾸면 늦으니까요. 자, 이렇게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음수일 때 똑같이 되겠죠? 이제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죠? 이거죠? 그러니까 두 점이니까 한 배씩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거죠? 안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요거죠? 여러분들 이 6가지 그래프 모양 정도는 머릿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갑자기 선생님의 판별식은 왜 나오는 거죠? 왜? I don't know.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제 방정식도 뭐로 푸는 세상이 온다? 그래프로 푸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또 2차 부등식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라 하든 간에 대충 넘어가는 습관에 몸에 배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내가 느끼지만 잘못된 습관에 배면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리니까 넘어가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리니까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어렸을 때부터 넘어가는 게 몸에 배워지면 커서도 어떻게 한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걔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더 못 넘어가게 걔를 붙잡고 제대로 키워내야 되는 거죠. 어리니까 대충 넘어가도 돼요. 이건 제일 위험한 반응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봅니다. 그러면 걔는 이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게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한 개라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냥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이 있어.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것도 2차 방정식이죠? 자, 이번에는 뭐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그래프로 풀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뭐가 된 거다? 2차 함수랑 여기 y 붙이면은 1차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교점이 또 뭐냐? 교점이 이 2차 방정식에 뭐랑 같다?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냐? x축이 아니라 y가 제로가 아니라 누구의 교점인 거야? 요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 그렸더니 2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고 1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판단하느냐, 하유라? 그래프 이렇게 됐어. 이거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왜냐? 교점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어차피 연방 때리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연방 때리면 요게 둘이 같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교점 개수가 시간이 그리고 요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실근이 되는 거죠. 다 교점놀이야. 그래프에서 교점놀이에요. 결론은 고등학교 때는 모든 실근은 교점놀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냥 교점놀이에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교점의 x좌표가 실근. 다 이 놀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 놀이를 언제까지 하냐면요. 고등학교 내내예요. 단지 뭐가 바뀔 뿐이다? 함수가 계속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함수만 바뀐다. 가장 쉬운 2차 함수. 가장 쉬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복잡한 함수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함수놀이다. 함수놀이에요. 그냥 빨갛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고등학교 이제 운동수학 2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대수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오고요. 미적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나오고요. 미적분 2에서는 초월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좋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조율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죠? 곧바로 넘어가서 586번. 결론은 요약하자면 결론은 무슨 놀이다? 방정식의 해는 교점 놀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교점 놀이? 자, 586번에 보면 2차 함수와 y는 2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랑 x축 y는 제로와의 x축이 y는 제로예요. 두 점에서 만난대.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1과 4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연방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4가 되는 거죠. 해석해보자. 그러니까 그래프로 주어졌지만 방정식으로 가는 거죠. 연방 때리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2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래프로 줬지만 갑자기 문제가 뭐로 바뀌었다고? 2차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쓰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뭐 지겹게 썼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직도 못 배웠다. 공부를 진짜 안 하는 놈이라고. 이건 진짜 공부 안 하는 놈이죠. 야, 저번 달에도 근과 계수를 얼마나 많이 썼냐. 지겹게. 야, 근데 공부 좀만 하면 아직도 못 외웠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 자, 그래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 두분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b가 돼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함수 문제처럼 주어졌지만 결론은 2차 방정식으로 가는 연결되는 문제. 그래서 얘가 3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4죠? 2를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이런 그래프 문제지만 이렇게 주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봅시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587번 하나 풀어보세요. 587번. 잠도 깼죠? 여기 이제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주옥 같은 문제를 많이 때 요거 하나 풀고 뭐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미식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오늘 이제 주옥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 부분에서 상당히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 문제들이 이렇게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잘 필기해놓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원래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i니까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뭐라고 주는다면 마3, 마2예요. 그래서 a, b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 a, b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하겠죠? 마3 플러스 마2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3 곱하기 마2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b는 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입했겠죠. 2차 함수와 x축과에 만나는 두 점 사이인데 그러면 2차 함수가 뭐가 나오냐? y는 요걸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겠고 y는 0과의 교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지금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구하기가 쉬운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이 연방을 때리겠죠.
때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의 실근. 이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바로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인데, 그러면 두 실근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뭔 소리냐? 알파에서 베타를 뺀 다음에 뭐가 양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리냐면, 뭔 거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이 얘기야.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 이거 자유피계로 보시고요.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거잖아. 아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거야. 이게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 있다고 치면 이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되는데, 이때 이 x축 만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x축과 만난 두점 사이의 거리의 그림으로 보자면,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쉬운 거는 뭐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잘 들으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 이때 근과 계승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오겠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죠? 5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인수분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이 나올 때가 많아. 어려운 문제가 좀만 어려우면 인수분해 안 돼요. 어떻게 구하냐? 곱셈공식 변형인 거야. 여기서 이거의 제곱을 구해서 탈출시켜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곱셈공식 변형으로 갑니다. 자, 이거 무조건 필기로 알아야 돼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구해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거야, 6을. 그 다음에 4배의 알파 베타는 뭐라가? 5라고 했죠. 그러면 36에서 20을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뿔만 4 중에서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것까지 잘 필기해 놓으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89번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여기가 워낙 중요한 개념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다 못 들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주면은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지점 좌표를 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주면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접근해서 미지수 두 개가 날아가는 겁니다. A만 남은 거야. 그래서 PQ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 PQ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지금 문제에서 4라고 했을 때 A까지 구하면 끝나죠? 전개하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a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4a 빼기 1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되겠고, 근과 계성으로 가겠죠? 근과 계성으로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맞아. 맞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바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죠? a분의 4a 빼기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가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가면 되겠고요. 요게 4니까 16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알파 베타가 몇이 나와야 되냐? 몇이 나와야 되죠? 알파 베타 몇이 나와야죠? 16 나오면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때 A 값을 구하시면 집어넣으면 A, B, C가 다 나오겠죠? 여기 이제 마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제 4 더하기 1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A를 양면에 곱하면 4A 빼기 1은 A 곱하니까 마이너스 3A, 그죠? 일로 가면은 7A는 1, A는 몇 분의면 7분의 1이 나오네요. 나왔어? 망했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y는 7분의 1 x제곱 더하기 7분의 4x, 7분의 4에서 1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7분의 3인가요? 요게 a, b, c인가요? 다 더하면 몇이에요? 7분의 5 빼기 7분의 3이니까 7분의 2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해도 알파 베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구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연립해가지고 알아서 하시고요. 연립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90번까지 해봅시다. 여기 문제 멈춰 풀어두고 있죠? 자, 이번에도 결론은 다 교점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다 찾아야 돼, 결론은. 자, 여기도 A랑 B 좌표가 나오는데, 나오죠? 안 나오나요? 나와요. 자, 요때 OA랑 OB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되냐면 이거의 2배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B가 1대 몇이 됐다는 거야? 1대 2가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문제에서. 그러면 이 좌표를 넣어야 돼, 무조건. 뭐를 넣어야 된다고요? 좌표를 놓는 거. 항상 교점놀이야. 항상 좌표를 놓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를 놓을게. 여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플러스 쪽이니까 양수로 놓을게. 2알파, 0으로 놓을게.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되냐? A 좌표는? 알파. 아니죠.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0이 되겠죠? 1대2니까 이걸 2알파면 오른쪽으로 2알파 같으니까 2알파 더한 거고, 알파만 왼쪽 같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0. 이거 하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힌트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똑같이 가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놔. 나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모든 힌트는 뭐로 간다? 교점 힌트로 가는 거야. 모든 힌트는 어디로 가겠다고? 교점의 좌표로 가는 거야, 무조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만 항상 이제 슬픈 이야기는 주인공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야? 틀러리죠. 뭐 슬프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A랑 B점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나머지 점들은 사실은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잖아.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 우리 부모님만 우리한테 관심이 있지 뭐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실제로 세상에서. 이제 중학교 때는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중학교 때는
모든 애들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항상.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선을 되게 의식하면서 살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애들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 라는 걸 알게 되죠. 별로 날 보고 있지 않다. 사실 대학생이 되면 그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생긴 게 차은우처럼 잘생겼다든지 이러지 않은 이상은 별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애들이 가지지 않죠. 아니야? 다 하이로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있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연예인처럼 엄청 이쁘게 생기지 않으면 또 관심이 다 없는 거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공들은 정해져 있다. 항상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 약한 시절 때는 이제 또 누가 또 인기가 많습니까? 인싸들도 인기가 많겠지만 또 조금 공부를 잘하면 또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나요? 없어요? 공부 잘해도? 없어요. 인기는 공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죠?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들이 이제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죠.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렇게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보면요. 학벌을 엄청 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크면은 뭐를 본다고요? 학벌을 많이 봐요. 생각보다 많이 보죠.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죠. 남자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죽을 때까지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외모에도 이제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마지노선을 보는 거죠. 내가 항상 우스갯소리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외모가 괜찮냐. 내가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하기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얼굴을 봤을 때 키스가 가능할 정도면 괜찮다. 그 외모에 도저히 이건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다. 그죠? 이성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조금 하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시각적인 거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는 외모를 많이 보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점점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운동 잘하고 잘생긴 남자애들이 이제 인기가 많았다면 커서도 잘생기면 유리하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잘생기지 않았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패턴이 이제 이동해 가죠. 보통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왜냐면 얼굴이 밥을 먹여주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y는 fx 이렇게 줬어요. 자, 이 문제 조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헛소리 좀 했고요. 여기서 이 fx는 0의 두근. 여기서 내가 정했죠, 벌써. 두근. fx는 y는 fx랑 y는 제로. 교점 다 정했잖아. 요거의 두근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근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정했잖아. 2알파랑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내가 벌써 정했어요. 정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줬죠? 두근의 합이 몇이다? 1. 그냥 더하면 나와요. 더하면 1이래. 알파 베타가 나온다니까. 알파는 결론은 몇인 거야? 1인 거죠. 그 두근이 줬어요. 2하고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두근의 합을 줬잖아,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 1이다. 2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랑 줬잖아, 벌써 우리가. 그게 났잖아요. 더하면 1이니까, 알파가 1이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정식으로 가죠? 누구의 그니티가 나오냐? f4x-k. 이거의 두근을 구해야 되죠.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죠? 저번 시간에 나왔던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수아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내가 말했지만 요 자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근이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니까 F2는 0이고 F-1도 0인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가 돼야지 근이 되냐면 2가 되던지 아니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그때 무슨 값을 구하는 거죠? x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모든 근은 x 값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x가 또 주인공이고 k는 약간 곁다리 같은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4x-k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4x는 k 넘어가니까
k 플러스 2 또는 k 마이너스 되고 x는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k 플러스 2 또는 4분의 k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두 건 나왔죠? 4분의 k 플러스 2 또는 두근은 4분의 k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도 2차 방정에서 배웠던 개념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상문제냐?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교점을 대놓고 주진 않았다. 교점을 대놓고 주지 않고 뭐 때다? 요 길이비가 1대 2다라고 준 게 일단 첫 번째,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연결됐다? 2차 방정식에서 요 활용해 나왔었던 문제들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시켜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당연히 여러분들 느낌이 오잖아 벌써. 아! 이번 시험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갖다 붙이겠구나. 교점놀이 하는데 교점 힌트도 직접적으로 안 주고 간접적으로 썸 타듯이 주고 그죠? 썸 타듯이 줄 거고 어려운 문제들 그죠? 내가 항상 얘기지만 수학은 이제 가장 나쁜 남자 중에서도 이제 상 나쁜 남자로 했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나쁘고 까칠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준다라고 내가 매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개념도 나올 수 있고 곱셈공식 변형도 항상 나올 수 있고 뭐가 연결될지 뭐 근과 계수 관계는 항상 나오고 뭐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야. 다 한 곳에 때려 박았어. 그럼 문제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그때 내가 이 모든 개념들을 다 알고 속속들이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거야. 한 군데만 몰라도 오마이갓 이렇게 되는 거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K값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군을 어떻게 했죠? 두 군의 합이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K값을 구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되는 거죠. 그럼 4를 곱하니까 2K죠? 2K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마4가 되겠고요. 2K는 마5가 되겠고 K는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쉽지 않은 문제죠. 엄청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선생님께서 왜 교점놀이라고 했는지는 알겠다. 일단 교점의 좌표는 찾고 보는 거다. 모른다? 일단 미지수 놓고 시작한다. 왜냐? 걔가 주인공이에요. 걔를 안 구할 리가 없어요. 교점을 안 구하는 문제였다.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누구니? 그럴 리가 없어요. 다 교점놀이로 가요. 그래서 박쥐 같은 놈들을 좋아한다. 이쪽에 듣고 저쪽에 듣는 애들이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이 왔죠? 591번 넘어갈게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줬죠, 내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너무 쉽잖아. 몇 점에서 만나냐? 교점의 개수는 다 뭐로 연결된다? 실근의 개수인 판별식으로 연결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곧바로 판별식 2-m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4분의 m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다 교점놀이죠. 교점 개수 몇 개, 교점의 x좌표 뭐 개, 다 교점놀이에요. 잘 보세요. 뭐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m제곱이 되나요?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2차 분식이 나오면 안 돼요. 아직. 왜냐?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항이요. 무조건 없어질 거예요. 왜냐? 아직 2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방학 때 배웠는데 방학 때 배웠지만 아직 안 배웠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차 분식 나왔다. 뭔가 선생님 문제를 잘못 냈던지요. 내가 잘못 푼 거예요. 근데 문제를 선생님 잘못 냈을 확률보다는 어떤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내가 잘못 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1차 공식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m은 넘어가면 마사보다 크고 마사 나누면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m은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음수가 정수 m의 최대값은 0이 되겠죠. 0이 답이에요. 정수니까. 그죠? 자, 여기니까 판별식 놀이네요. 그러면 이 판별식 놀이랑 또 항등식이랑 섞은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게 몇 번에 있냐? 물론 595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595번 같은 정도 문제는 상이라고 하기 조금 상중에서도 조금 밑단 어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겠죠? 뭐 판별식 영어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썼겠죠? 그래서 뭔가 2차 방정식에서 뭔가 풀었던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런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요. 찾아볼까요? 찾아놓을까?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찾아놓겠습니다. 선생님. 몇 번에 있었는지. 낱낱이. 찾았습니다. 468번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다. 595번. 옆에다 써도 돼요? 468번 문제랑 판박. 468번 문제랑 판박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중근이라고 준 거가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가는 거죠. 접한다. 접하는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거의 뭐 똑같은 문제죠. 468번 문제나 요 문제나 그놈이 그놈이다. 전혀 다를 게 없다. 자, 이런 문제 태워갖고 오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혼나요, 진짜로. 혼나요. 중근 대신 X축에 접한다라고 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조금 나 혼자 태웠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항등식 개념이 맨날 들어오는데, 일단 판별식이 0인데 짝수 판별식을 썼겠죠? X축에 접한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쓴 다음에 A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을 써야 되니까 K에 대해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개수들을 다 뭐로 만들어주면 된다? 0으로 만들어주면 항상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 아마 이런 거 좀 나오다 보면 지겨워. 또 나왔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는 0인데 또 이차항계수가 없어져서 k라는 게 2a랑 마이너스 6이에요. 2a 마이너스 6에 k로 하나 묶어주시고요.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b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니까 얘도 0, 얘도 0, a는 3. a가 3이면 9 빼기 b니까 b는 9. a 곱하기 b는 27이 나오는 문제인 거죠. 간단한 문제죠. 상문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하다. 민망한 문제죠. 판별식 한번 써준 다음에 항등식 개념 쓰면 나오는 문제. 쉬운 문제죠. 틀리면 혼납니다. 진짜 혼나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자, 596번은 이제 그 한쪽이 X축이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죠? X축이 아니라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과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를 줘서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Y랑 3이래요. 그럼 결론은 연방 때리면 요거의 근이 연방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실근이 Y랑 3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다 교점놀이기 때문에 다 교점놀이죠. 그래서 이거 자변으로 넘긴다 안 넘긴다? 다 넘기겠죠. 넘기시면요 2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게 3 플러스 a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실근이 y와 3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쓰면 끝나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A, B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던 게 이제 뭐로만 바뀐 거죠? 1차 함수로만 바뀐 거죠. 뭐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교점놀이에요. 다 교점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두분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2분의 마이너스 2가 없어지면서 3 플러스 A가 되겠고요. 두분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뭐 근거기 정리만 계속 쓰고 있죠. 주고 있지 않지 그냥 2차 방정식 때부터 그냥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많이 쓸 거예요. 계속 주고 장치 않습니다. 판별식을 까먹었다. 근거 계수형을 까먹었다. 공부를 안 하는 놈이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외워진다니까 안 외울 수가 없다니까 이게 너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1인가요? 얘는 마6이죠. 2 곱하니까 3 플러스 A는 2가 되겠고요. A는 마1 곱하면 1 빼기 B는 마이너스 12 B는 13이 나오겠죠. 자 더하면은 몇이죠? 12가 답이 되겠죠. 자 엄청 어렵지 않죠? 미치는 저를 다 교점 놀이구나. 결론은 교점이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놈은 미안하지만 주인공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더러운 세상 주인공이 이럴 수가 뭐 이런 거죠 이 느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다가 조금 뭐를 섞냐면 조금 어렵게 내온 문제가 이제 598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598번. 자 이런 문제 계속 나와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있을 때 X 교점의 X좌표의 차.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는데. 뭔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X좌표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인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두 교점의 차. 이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딴 거예요? 이거 준 거 아니에요? 다 저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두 교점의 차를요, 아주 관심이 많아요. 너무 관심이 많아. 저거를요,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앞으로 미친듯이 나올 거예요. 그냥 미쳤다. 문제 풀다 보면요, 저걸 무조건 구해야 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미친듯이 나와요. 그래서 저걸 모르고 있다. 나한테 배웠는데. 내 제자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저거는. 내 제자면 저걸 모르면 안 돼. 저거 말이 안 돼. 내가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걸 모르면 나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내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다 이거 맨날 나와요. 연방 때리셨다면, 뭐, 요렇게 가겠고요.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고, 넘겨서, 뭐, 요런 식으로 가게 되겠고요. 근과 계수관계를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가는 거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도 달려가는 거죠. 그죠? 계속 가는 거죠. 자, 뭐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게요, 한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요만한 부위가 있어요. 그냥 구해되는 거야. 중간 과정이야. 그냥 중간 과정. 중간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과정. 너무 당연히. 그래서 그거 풀게 시키는 거야. 중간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외워지겠죠? 아예 또 못 외운 친구가 있다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라. 너무 지겹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곱셈공식 표현. 16이겠고, 그죠? 제곱하면 4의 제곱. 얘는 n제곱.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플러스 8. n제곱은 8이 되겠고요. m은 뿔마 2루트 2인데 그 중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했는데 양수래. 답은 뭐가 된다? 2루트인 거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를 할 일이 별로 없어. 왜 선생님? 왜 문제를 푸는데 인수분해 할 일이 없어요? 맨날 여기 미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는 거의 완전히 그 한 문제가 아니면은 인수분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 뭐로 가는 거야? 인수분해 안 하니까 다 근과 계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항상 가요. 그냥. 봐봐, 이제 어려운 문제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런 주역 같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601번을 보세요. 야, 미지수가 겁나 나오지 않나요? 잘 봐요. 다 교점만 주고 있죠. 다 교점만 주고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뭐 풀 수 있는 사람 있나 한번 볼까요? 뭐 시도를 해보세요. 일단 다 교점 놀이구나. 뭐가 많아요. 뭐 문자도 많이 줬고요. 뭐 힌트들이 많이 뭐가 있는데 다 문자로 줬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풀 수 있을 것이냐.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내가 그래프를 봤을 때 누구를 봐야 되나요? 선생님. 교점이죠. 같은 얘기를 지금 한 수십 번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점을 안 보고 있다. 문제가 있어요. 반항이 하는 건가요? 그 정도면 이제 반항기가 있는 거죠. 일단 알파, 베타는 누구랑 누구와의 교점이니? 우리 서우야? 알파, 베타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죠? 하고 y는 제로인 x축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y는 이렇게 쓰는 거야. 교점을 표시하는 거야. y는 fx랑 y는 제로와의 교점이 그때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뭐다? 알파랑 베타다. 이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교점이 또 있잖아. 나온 게 있잖아. 또 누구랑 교점이죠? y는 fx랑 또 누구죠? y는 gx 아닌가요? 요거의 교점의 x좌표가 뭐죠? 알파랑 감마 아닌가요? 이게 근이에요. 사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fx의 2차항의 개수가 뭐다? 1이에요. 자, 이런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프로 주어진 거를 요약해 보자면 어차피 다 교점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 누구랑 누구의 교점? 누구랑 만났는지 알아야지. 야, 뭐 서우가 만났는데 뭐 만난 남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난 남자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아니야? 그죠? 뭐 우리 당연하지만 뭐 은희가 어떤 누구 남자랑 이제 교제를 했어. 그러면 남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나와야 돼요. 항상. 혼자서 교점이 만들 수는 없잖아. 혼자서 사귈 수는 없잖아요. 아니, 혼자서 상상 속에서 사귀면 됩니다.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혼자 사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교점이 나오냐 그러면 무조건 누구랑 만났냐. 그럼 요약을 해볼게요. 결론은 요거 연립하면은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fx랑 gx의 근이 같다라는 거 나오겠죠? 요거의 근이 알파 감마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는 요 소리다. 요런 소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조금 알만해. 왜 fx는 알만하냐? 2차 함수잖아. 최고차항 몇이죠? 1이죠. 그럼 알파 베타가 근인 걸 알았으니까 인수 정리를 통해서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잖아. 그럼 fx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랑 다 연결되는 거죠. 근이 주어지면 x-알파랑 뭐라의 곱이다? x-베타라고 주어질 수가 있겠고 최고차항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겠다. 이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열안을 짓는 거죠. fx는 오케이. 근을 줬잖아. 0인 근을 줬으니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칠 수 있겠고 최고차항 1까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로 갈게요. 이제 나머지의 힌트들을 볼게요. 두 번째 힌트.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이다? 3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몇이다? 2다. 이게 잘 보면요. 두 근의 차예요. 두 근 사이의 거리라고. 겁나게 줘요. 지겹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G0는 몇이다 라고 주냐면 G0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줘요. 이때 여러분들 잘 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 3문제들 중에서는요 가장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로 봐요. 자, 개념이 여러분들이 안 배운 개념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안 배운 개념이 있다면 나한테 돌을 던지시면 돼요. 선생님,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이게 fx랑 gx인데 이게 gx가 1차 함수잖아. 누가 봐더라도 직선 모양이니까. 아니야? 모르겠어요? 직선 아니에요? 직선이죠?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이리로 넘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을 잘 보세요. 요 식을 넘기면 fx 빼기 gx는 0에 실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감마야. 그럼 얘가 당연하겠지만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차식일까? 2차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통째로 봤을 때 얘의 실근이 fx 빼기 gx가 2차식인데 이거의 실근이 이거니까 또 뭐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인수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제곱차는 1일 거야. 왜냐? 얘랑 똑같겠지. 당연히 fx랑 참수하니까 똑같을 거야. 왜냐면 2차식에서 1차식 뺐는데 뭐 2차식 바뀌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었어 이제. 그럼 다 끝났어요. 여기다가요 이제 fx랑 전에 뭐만 집어넣으면 끝날 것 같아. 얘 집어넣는 거야. 그럼 gx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오마이 개꿀 문제구나. 그래서 gx만 1로 넘기고 1로 넘겨요. 그럼 gx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gx가 fx 빼기 이거야. 그럼 fx는 쓸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서 1을 빼주면 돼. gx는 1로 가고 1로 갔으니까. 그럼 빼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가 나온다. 이거죠. 이거예요. 요놈이.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미지수가 몇 개인지 볼게요. 자, 수아야, 미지수 몇 개죠? 3개지.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3개. 오! 엑설런트! 3개. 무조건 3개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미지수 개수를 줄여야 되는 거야. 이제 마지막은 또 식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는 거지. 누구만 남길까? 알파만 남길 것인가? 베타만 남길 것인가? 감마만 남길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알파를 베타로 표현하고 감마를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둘 다 베타가 있으니까 우리가 베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할 거야? 없애버리자 이거야. 미지수를 줄여야 되니까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베타 빼기 3. 그래서 알파 대신에 베타 빼기 3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마는 또 뭐라고 쓸 수가 있다? 베타 플러스 2라고 집어넣을 거야. 베타 집어넣을 거야. 없앨 거야. 그러면 하나만 남겠지, 베타만. 그럼 얘 집어넣으면 끝!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했겠지만, 첫 번째, 우리는 교점놀이니까 이게 나와야 돼. 이것도 안 나왔다. 혼나야 돼. 그림, 교점을 못 보냐? 눈에 뜨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뭐, 미친듯이 어려운 거는 아닌 거지. 어렵냐? 하윤아? 여기서 이거는 미친듯이 어려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글을 통해서 인수정리를 쓰는 거야. 넘겨서 인수정리 쓰는 거지. 그게 핵심이야. 그것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정리야. 미지수 줄여! 미지수 없애! 그러면 나온다 이거야.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식 정리하는 방향성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 같은 거 쓸 수가 있으리. 이게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몇 점이 된 거다? 3문제가 된 거지. 이게 3문제가 된 거야. 문제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개념을 충실히 썼어요. 뭐 우리가 모르는 개념을 썼다든지 놀라운 개념이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합쳐놓으니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선생님께 어렵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춰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넣어볼게요.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감마 대신에 베타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겠지만 x에 뭐 집어넣죠? 0 집어넣겠죠. 뭐 이거 줬는데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G0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 뭐 남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남겠고요. 여기 뭐 남죠? 마이너스 베타가 남겠죠. 빼기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남겠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0 계산해보면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그래서 베타 제곱 2베타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되고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베타는 넘어가면 마 8이 되겠고 베타는 몇이 된다? 4가 된다. 베타가 4가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해주세요. 베타가 4예요. 알파는 1인 거죠. 베타가 4예요. 감마는 6인 거죠. 그럼 fx가 구해지죠. fx는 뭐가 된다? x-1, x-4가 fx란 말이에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다 더해. 몇이죠? f11을 집어라는 얘기죠. 그럼 11 대입하면 10, 11 대입하면 7. 다음 뭐지 된다? 70이 답인 거죠. 자, 이렇게 인수 정리와 교점 놀이를 연결시켜 놓았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조금 미지수개수가 많아가지고 미지수개수 줄이는 것까지 조금 힘들게 해놨어요. 미지수개수가 좀 적었었으면 조금 더 불안이 덜했을 텐데, 그죠? 우리 은희는 이제 점점 이제 하늘나라로 가 있고요, 지금. 그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죠? 골고다를 같이 언덕을 걸으며, 지금,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배웠던 개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수학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들을 충실하게 다 알아야 돼. 어딘가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내가 인수정리를 몰라. 내가 여기 설명할 때 뭐라 씨발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냐 하유라. 그치?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개념을 모르면. 근데 수학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냐. 수학이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못 알아듣기까지 하는 외계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수포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만은 꼭 알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념만 알고 제대로 따라오더라도 수업을 들을 때 뭐라고 씨부렸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뭐라고 씨부렸다는지 알기만 해도 그래서 수학이 저 멀리 있었다면 조금 그래도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 말인지만 알아들어도.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제 그만하고 싶어지는 단원이 바로 수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02번을 보도록 할게요. 602번. 자, 유형 4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늦어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아마 나머지 개념을 다 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힘들겠지만 좀 힘을 내시고 오늘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서 어렵게 나오는 게 상당히 높아. 왜냐면 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교점놀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돼.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원하는 거죠. 자,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하고 직선 y는 x 플러스라고 몇 점에서 만났다? 접했다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다? 한 개. 결론은 판별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0이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문 거죠. 뭐 그냥 다 교점 노리니까 교점 몇 개? 판별식 교점의 x좌표 식은 맨날 그 놀이. 아니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교점을 안 물어보고 이상한 점을 나왔다. 뭐 알 수가 없어요. 후회할 게 없어요. 연방 때려요. 네, 연방을 못 때립니다. 왜? 뭐가 문제니? 넘겨요.
판별식수가 있습니다. k-1 제곱 마이너스 4 ac는 0 교점이 한 개니까. 그럼 또 몇 차 방정식 가는 거죠? k에 대한 2차 방정식 가는 거죠. 그죠? 맨날 2차 너무 좋아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4는 0이겠고요.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k는 두 개가 나오는데 모든 식수 k 값의 합이에요. 여기서 이제 합 구할까요? 근각이성계로 몇이죠? 2인가요? 인수분해 안 해도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것이다. 자, 602번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제를 주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쉽다.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줬는데 뭘 알아들으면 눈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되냐, 하유라? 아니야?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건 이렇게 노골적으로 줬는데 모르면 어떤 여자애가 내 앞에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지금 좋아한다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상문제를 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봅시다. 606번. 여기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 606번에서 잘 보세요. 606번에서도 우리는 일단 fx는 2차 함수를 줬어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x를 줬어요. 1차 함수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fx 그래프가 누구랑 접한다? x축과 접한다. 그러면 이 y는 fx라고 y는 0하고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이 1개. 교점 1개라는 얘기는 이꼴 판별식은 몇이 된다? 0이다. 이거 쓸 거란 거야. 100% 문제에서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다 교점 노리니까. 두 번째로 직선 y는 gx와 y는 fx가 몇 점에서 만난다고요? 1, 3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죠? 2점이죠. 그럼 봐봐. 잘 봐. 모든 힌트는 누구로 옮겨야 된다고? 하연아? 교점. 그럼 눈치를 채야 돼. 봐봐. 내가 y는 fx랑 y는 gx랑 교점이 2개가 나오는데 교점이 2개 나와. 그 교점을 x좌표에 뭐라 놓을까? 미지수 뭐라 놓을까? 알파 베타 놓을까 그냥? 알파 베타로 그냥 놓을게요. 뭐 문제 없죠? 요거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놓는데 이때 문제 힌트를 어떻게 되면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힌트일까? 이게 뭔 힌트일까? 다 교점으로 연계된다 했잖아. 모든 힌트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교점으로 가요. 그러면 1사분면과 2사 만나는 게 뭔 소리야? x좌표가 교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데 한 놈은 1사분면 한 놈은 2사분면의 얘기는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라는 거야.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베타를 양수로 놓을까?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거 주는 거야. 당연히 모든 힌트는 다 교점의 정보를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어.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해설 끝났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해설 이제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본다고요? 기억, 니은, 디귿. 다 교점 보는 거야. 뭐 상문제는 다 필요 없어. 어차피 걸로 가게 돼 있어. 아니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럼 기억을 볼게요. 기억 뭔 거 같냐? 요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판별식 썩지 않겠냐? 딱 봐도 느낌이? 아니야? 맞아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맞아요.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 되는 거죠. 이게 기억이야? 그래요. 기억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지가 어디 가겠니? 뭐. 네가 어디가? 탈 곳이 저기밖에 없는 거야. 뭐 어디 가겠어, 네가. 자, 니은. 니은은 뭘까?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잔. 0보다 크다.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닐까? 교점 2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x는 요거고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랑 그다음 gx는 cx 플러스 d니까 요거의 교점이 두 개죠? 좌변으로 넘길게요. 뭐 어디로 넘긴다고요? 좌변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a 빼기 c의 x 더하기 b 빼기 d는 0이 되겠고요. 이 교점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써봅시다. 저거 쓰겠지. 뭐 다른 거 준 게 없잖아. 4배의 b-d는 0보다 자,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자, 얘가 부호가 반대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두근의 곱은 음수다. 그러니까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얘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의 곱. 왜냐면 두근이 부호가 반대거든. 알파 베타. B 빼기 D는 음수다. 이거야. 이 개념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미지수를 좀 없애야 되는데 첫 번째, 보통 이게 기억 니은이고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b 나왔지. a제곱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a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다? 4b 집어넣을 수 있죠. 왜냐면 니은을 보니까 아니면 a 뭐 다른 거 b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니은을 보니까 4분의 a제곱 빼기 d가 뭐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누가 어떤 문자가 사라져야 되니까 b가 사라져야 돼. 그쵸? b 대신에 a가 들어가서 정리돼.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뭔가 c도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이제 느낌이 조금 이제 오고 있긴 한데, 그죠? 일단 c는 뭐 쉽게 사라지게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c가 양수인 건 확실히 한데. 자, 일단은 풀어볼게요. 계산해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4d는 0보다 크다. 그죠? b 대신에 얘 대신에 뭐를 집어넣겠다겠죠? 우리가 문제에서 a제곱. 여기다 a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네. c가 문제네. 그죠? 네. c를 잘 없애야 되는데 c에 대한 힌트들을 조금 찾아야 되겠네요. 뭐 눈에 안 뜬 게 있나요? gx에서 네. x가 있어서 일단은 요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여기서 보면은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는 0보다 크다가 나왔나? 요게 뭐죠? 요게 d예요. 네. 얘가 됐어요? 네. d는 맞죠? 네. 자, 이제 니은이 남았어요. 얘가 이제 문제야, 얘가 문제야, 얘가. 얘랑 뭐 잘 연결해서 좀 써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 알파 플러스, 그죠? 자, 요놈 만드는 게 조금 귀찮네요. 여기까지.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요거를 조금 써야 될까? 4분의 이렇게 쓰면 되려나? 여기서 잠깐만, 여기다가 넣은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이거 써야 되잖아. 여기다가 넣으려고 그러면 b 대신에 4분의 a제곱 집어넣는 것 같거든. 니은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가 없어졌잖아. 네. b가 a제곱이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a제곱이잖아.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아. 조금 이게 b 빼기, 어차피 이제 쓸 건 저거밖에 없어요. 힌트가.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니은이 나오는 거죠. 맞죠?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b 대신에 4분의 a제곱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0보다 크다. 틀렸죠? 0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되죠. 여기 틀렸어요. 음수니까. 니은은 틀려요.
자, 일단 뭐 이 힌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문자들 없애고 좀 소거를 시켜가지고 조금 보기가 조금 어렵게 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까지 문제인 거고,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교점 하나 가지니까 판별식 0이다. 둘이 연방하면 교점 두 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근데 두 군의 곱은 0보다 작다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 어떤 문자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게 조금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개념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자 사라지게 만든 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문제부터 조금 어려졌어요. 근데 기본 개념 자체는 여기서 그게 끝이야. 끝이라는 거죠. 조금 문자가 장난쳐가지고. 자, 일단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3번이 답이에요. 일단 계속 뭐 잘 보면 알겠지만 다 교점놀이죠? 모든 문제가 다 교점으로 가고 있어요. 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1번부터 2번, 4번까지 내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줬잖아.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풀어.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복습을 해보면서 이 교점놀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강 여기까지.